안녕하세요. 분석센터장 K입니다. 주말 영상 분석은 올킬로 고배당까지 다들 잘 즐기셨을 것 같습니다. 휴식기 이전 마지막 PL 경기를 준비했으며 영상 제작 경기 이외 해외리그 축구나 국내 스포츠 및 프로토 등록 경기들의 세부 분석과 결장자 정보 등 경기 시작 전 최종 조합 배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프로토 135회차 프리미어리그 노팅엄과 뉴캐슬의 매치입니다. 먼저 노팅엄은 이번 시즌 돌풍의 3위 기록으로 시즌 단 1패만을 떠안은 최상위권 경쟁을 하는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5년 3위 달성 이후 역대급 시즌으로 노팅엄 팬들은 열광하고 있는데 최근 3연승 속 그 기세는 절정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부상자 명단까지 가벼워지면서 이제 깁스화이트가 완전히 복귀한 체제 속 공격도 더 탄탄해진 노팅엄입니다. 그리고 그 공격의 중심에는 역시나 우드입니다. 지난 12월부터 득점만 18골로 혼란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리그에서 최근 1년간 득점 수치만 본다면 가장 뜨거운 톱 자원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속팀이 노팅엄이라는 점에서 우드의 진가를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확실히 포지셔닝이 굉장히 좋은 우드입니다. 노팅엄의 전술은 확고합니다. 측면에서 전개를 빠르게 가져가며 컷백을 노리거나 역습 시에는 그대로 전방이 모두 뛰어들어가 속도 우위로 수비 합류를 따돌립니다. 그렇게 나오는 공간에 득점을 만드는 노팅엄을 볼 수 있는데 이번 경기도 사실 우드가 커리어 첫 5경기 연속 득점에 도전하는 경기이다 보니 이전까지 없었던 기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은 나오게 되더라도 충분히 이번 시즌 노팅엄은 결과로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 홈 경기에서는 기대를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노팅엄의 5승 3무 1패라는 성적 중 승점을 얻은 9경기는 모두 선제골을 넣어서 만들어낸 결과였고 유일한 1패가 무득점을 한 경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도 득점이 나오는 순간 노팅엄의 견고한 수비 조직력은 왜 이번 시즌 리그 최저 실점 2위 팀인지를 증명할 것이고 승점을 챙겨갈 수 있는 경기를 만들 능력을 보일 것입니다. 반대로 뉴캐슬은 지난 홈에서 아스널과의 매치를 1대0으로 잡으며 이번 시즌 아스널에게 제대로 똥부리기에 성공했습니다. 맨시티의 충격적인 몰락이 이어지는 와중 이 풍파는 아스널과 사실 뉴캐슬도 마찬가지로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상위 경쟁을 해야 하는 에디 하우의 뉴캐슬이다만 최근 원정에서의 부진을 포함해 뉴캐슬은 이번 시즌 중위권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최근 노팅엄 원정 3승 3무로 진 적이 없고 하우 감독 개인 커리어도 7승 1무 4패로 선방하고 있다 보니 이번 경기에 대해 뉴캐슬은 높은 위치에서부터 압박을 살려 밀리는 경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시즌 초 카라바오컵 대회에서 두 팀은 만났고 당시 1대1 무승부로 승부차기 끝에 뉴캐슬이 올라가기도 했는데 당시 뉴캐슬이 거의 풀라인업을 구축하고 경기를 펼쳤고 오히려 노팅엄이 1.5군 수준으로 경기를 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공격에서 노팅엄이 날카로워진 이번 경기는 미드필더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최근 화면처럼 조엘링톤의 위치가 한 단계 위로 올라와 측면 공격을 맡아주고 있는데 기존에는 미드필더로서 더 넓게 공수를 커버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조엘링톤의 포지션이 전방으로 빠진 빈틈에 노팅엄의 역습이 들어갈 경우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 요소가 생긴다만 결국 뉴캐슬의 목적이 득점이 될 수밖에 없다면 노팅엄 상대 2시즌 만에 3골을 넣은 이삭의 상대적 강점을 살려 최근 3경기 연속 득점을 올린 페이스를 증명하는 경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고 뉴캐슬은 이 전술로만 보더라도 공격적인 운영을 예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결과 예측을 해본다면 이번 경기는 정말 노팅엄이 정배당을 받은 순간부터 많이 혼란스러운 양상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냉정하게 이전 기록들과 상성은 이번 경기의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 노팅엄의 전술 자체는 우드가 워낙 골 마무리가 잘 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고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측면에서 오도이와 엘랑가가 싸워준다면 중앙의 우드는 피지컬을 살려 포지션을 잡아주고 있으며 뒤에서는 깁스화이트가 세컨 찬스를 노리며 공격 마무리가 이어집니다. 뉴캐슬이 이번 시즌 원정에서 부진하고 있는 이 기록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마 뉴캐슬의 미드필더 라인에서 쉽게 노팅엄의 전진을 허락하지는 않으며 몸싸움을 하겠으나 한번 역습 허용 시의 수비에서 이를 과연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바입니다. 뉴캐슬이 에버턴 원정을 제외하고 원정 모든 경기에 득점을 하고는 있다 보니 이번 시즌 최소 실점 2위에 빛나는 노팅엄의 수비라지만 쉽게 클린시트를 예상하고 들어가기란 불가능합니다. 홈에서 승리한 2경기는 모두 클린시트이다만 결국 멀티 실점이 없는 와중 실점한 경기의 2무 1패라면 이번 경기는 선택지로 결국 컵대회 당시와 같은 1대1 변수까지 고려하며 2.5점 기준 언더 접근을 하게 되며 서브로 소액 정도만 무승부로 구매에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경기는 첼시와 아스널의 매치입니다. 먼저 첼시는 이번 런던 더비 빅매치를 홈에서 치르는 것에 상당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스널은 최근 부진으로 순위 경쟁에서 미끄러져 있고 양 팀의 중상위권 경쟁에 진짜 리버풀 추격을 할 수 있을 팀을 가리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번 경기에서 승점을 나눠 먹어도 사실 리버풀의 최근 행보상 어려울 수 있는데 만일 승패가 갈린다면 지는 팀에게는 정말 치명적이게 됩니다. 그런데 첼시는 최근 홈 9경기 5승 3무 1패로 상당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 1패를 선사한 쪽은 맨시티가 유일한 적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첼시가 이렇게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이유는 서브스쿼드 운영에 있습니다. 뎁스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 컵대회와 챔스리그 페이지 정도는 로테이션을 100% 돌려도 저력이 빠지지가 않고 지난 경기도 무려 8대0의 대승을 거두며 EPL 자존심을 서브스쿼드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스널과 맞대결은 4경기에서 홈사이드 경기를 펼친 팀이 모두 전반전에 클린시트로 마치는 탄탄함을 보였기에 이번 홈 배정을 받은 첼시의 수비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게 되는 바도 있습니다. 이는 공격에서야 네토와 마두에케 그리고 팔머의 든든함이 보장되지만 결국 첼시의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봐야 하는 센터백 라인들이 문제이기에 이번 경기도 이 전반 클린시트 기록이 연장되는 것은 첼시에게 굉장히 큰 선물일 수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이번 경기 첼시가 아스널의 기세에 밀리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은 들지만 센터백들과 산체스의 행보를 감안한다면 경기를 클린시트로 마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반대로 아스널은 최근 리그 3경기 1무 2패의 처참함 속 직전 이탈리아 인테르와의 챔스 원정도 1대0으로 패하며 맨시티와 같이 나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웨데고르의 이탈을 시작으로 무언가 꼬이기 시작한 아스널은 지난 경기 추가 시간 웨데고르의 복귀를 볼 수 있었는데 그와 동시에 이번에는 센터라인의 라이스의 발가락 골절 그리고 하베르츠의 머리 충돌로 인한 부상 의심까지 겹쳤습니다. 하베르츠는 화면에서도 표기되어 있듯이 출전 가능성은 있다만 제주스가 활용 가능하기에 사실 출전을 강제할 필요가 없는데 라이스는 현재 들리는 소식의 발가락 골절 부상에도 선수가 이번 첼시전을 포함해 대표팀 경기까지 뛰겠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부상이라기에는 발의 미세 골절은 플레이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스널은 스탠포드 브리지 원정에서 3승 2무로 맞대결의 강세도 있었고 워낙 수비 라인이 견고하다 보니 이번 경기도 이 강점을 살리면서 사카의 개인기량을 믿어봐야 하는데 최근 수비가 좋은 팀들을 만나 특히 원정에서 득점이 굳어버렸고 3패한 경기는 모두 클린시트 패배로 이어졌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결국 어깨가 무거워지는 쪽은 사카가 될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아르테타 감독 입장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는 경기이기에 A매치 휴식기를 앞두고 치열함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만 왠지 원정 아스널은 이번 시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음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결과 예측을 해본다면 이번 경기는 첼시가 다 좋은 와중 팔머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 거슬릴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공격에서 조금만 집중력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성과를 낼 법한 경기인데 이는 실제 아스널이 최근 리그 원정 2경기 연속 무득점 패배를 당하고 말았고 직전 챔스까지 1대0의 클린시트 패배로 이어졌다 보니 원정에서 보여주는 아스널의 득점 부진은 분명 첼시에게 호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수단 상황도 웨데고르가 돌아오기는 했다만 인테르와 경기에서 추가 시간에 들어와 거의 뛴 시간이 없었기에 이번 경기에서 출전 시간 자체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예상을 해야 하고 이런 와중 라이스의 발가락 골절은 선수 의지가 참고 뛰겠다고 하더라도 컨디션 문제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아스널의 중원 조직력이 약해질 수 있고 골 폭격을 하고 있는 이번 시즌 첼시의 홈 경기에서 아스널의 철벽 같은 수비진도 고전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사카의 한방은 무기력한 첼시의 센터백과 산체스를 울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첼시가 이번 시즌 아스널 리그 농사에 제대로 약을 칠 것으로 보여지는 경기이기에 양팀 득점을 감안한 이번 경기의 주력은 2.5점 기준 오버를 생각하면서 첼시의 승리로 접근을 노려보는 매치가 될 것입니다.